오늘은 새로운 규칙 하나를 추가했는데요. 상대방 발언 중에 끼어들기 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기회는 한 프레임당 딱 한 번씩만 드리고요. 흑화라는 말은 조금만 더 설명해드리면 젊은 사람들은 다 아시는데 네. 스타워즈라는 게 있어. 거기에 네. 다스베이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정의의 편에 서 있다가 이게 흑화돼가지고 이제 다스베이더가 돼서 악의 전선에 나서죠. 국정농단에 대해서나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게 검찰이 먼저 수사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오히려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탄핵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농단에 대해서 증거가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한 거고요. 저는 오히려 당시에 검찰 사실을 상당히 많이 덮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편이에요. 가령 박근혜에 대해서는 가령 최태민하고의 관계, 해외 운익자금 관련 이런 거 하나도 수사 안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인 자원 외교라든가 사대강 사업 이런 거 하나도 덮어줬습니다. 사법농단 때 제대로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한 경우가 여러 번 많았습니다. 그건 이제 판검 카르텔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의의 사도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3초 상황에서 남았습니다. 나서서 칼을 휘둘렀을 뿐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휘두른 칼,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제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그것을 무리한 방식으로 예. 어떤 국민에게나 적용될 수 없는 방법으로 들였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예. 봅니다. 전 정부의 뭐 4대강이라든지 사법농단 이런 관련해서 제대로 봐줬다. 봐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덮었죠? 봐준 게 아니라. 봐준 것도 없고 덮은 적도 없고요. 네, 짧게만 예,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이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양정철 원장이 네. 당신 출마해라 이랬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좀 된 건가요? 예, 확인된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안에 어떤 재산 형성, 장모 관련해서 자료를 내라 하니까 여건이 못하게 박았습니다. 그때는 다 예.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대표는 최고의 총장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 이제 정치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네, 제가 끼어들 결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탐욕을 벗어버려 성냄을 벗어버려 이런 시가 생각나는 그거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예. 안 어울립니다. 좀 딴 거 골라보시죠. 어울립니다. 자, 그 시를 써오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드리긴 가족과 측근에 관련된 거 하고 지금 이거 보십시오. 윤대진 본인의 측근에 관련된 겁니다. 와이프의 그 주가 조작에 관련된 네. 겁니다. 장모의 그 요양보험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본인이 보고를 안 받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배제가 되는 게 맞죠. 감찰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예. 않습니까? 다시 박성중 의원. 자, 예. 그런 점에서 장관이 공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수사지. 윤석열은 네, 사표를 예. 안 냈죠. 네. 그러니까 내 말 끝. 네. 예.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요새 이렇게 거부하고 계신가요? 자, 국민의힘 바로 해주시면서. 바로 건 넘어갔습니다. 네네. 예. 윤석열 총장은 저는 저 국민의힘에 일종의 계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윤석열을 거부한 적 없습니다. 거부한 적 없고 계륵이다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환영은 하시는군요. 잠깐. 아니 뭐 지금 환영하고 막 그럴 때는 아닙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신 김진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트맨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사람인데 여기에는 진짜 검사가 나와요. 이 사람이 흑화되더니 투페이스라고 완전히 정말 악인이 돼버리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이제 어떤 열등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좀 탐욕이나 야욕이 있다가 특정한 계기에 뭐가 좀 잘 안 되고 그럴 때 계기가 되면은 어떤 괴력을 갖게 되는데 괴력을 갖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집착하거나 복수하거나 좀 광기를 부리거나 뭐 이런 경우라고 보이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워낙부터 정의의 사도였다고 제가 인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었기 때문에 네. 저는 윤석열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검사는 칼제비죠. 칼을 들이대는데 워낙 익숙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칼을 들이대는 거에 주저함이 없이 아무 데서나 칼을 들이대고 그랬는데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를 덮어준다는 것 때문에 네네.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국정농단에 대해서나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게 검찰이 먼저 수사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오히려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탄핵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농단에 대해서 증거가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한 거고요. 저는 오히려 당시에 검찰 그때는 이제 수사반에서 일을 했지만 당시에 검찰에서는 사실을 상당히 많이 덮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편이에요. 가령 박근혜에 대해서는 가령 최태민하고의 관계, 해외 은닉자금 관련 이런 거 하나도 수사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인 자원 외교라든가 사대강 사업 이런 거 하나도 덮어줬습니다. 사법농단 때 제대로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한 경우가 여러 번 많았습니다. 그건 이제 판검 카르텔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의의 사도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당시에는 어쩔 네, 수 없는 상황에서 남았습니다. 나서서 칼을 휘둘렀을 뿐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휘두른 칼은 본인 입으로도 국감에 나와서 얘기했듯이 본인이 인정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거다. 근데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네. 저는 만약 장관이 문제가 있었으면 장관으로 임명되고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되고 만약 문제가 예. 있으면 드롭시키면 정리해 되고 주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검찰총장이 나와서 인사권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을 무리한 방식으로 예. 어떤 국민에게나 적용될 수 없는 방법으로 들이댔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예. 봅니다. 그다음에 뭐 전 정부의 뭐 4대강이라든지 사법농단 이런 관련해서 제대로 봐줬다. 봐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덮었죠? 봐준 게 아니라. 봐준 것도 없고 덮은 적도 없고요. 그 좀 다른 이야기가 나서 그랬는데요. 그 검찰총장 할 때 인사청문회에서 보면은 예, 짧게만 예,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이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양정철 원장이 네. 당신 출마해라 이랬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먼저 출마하려고 시켰습니다. 두 번째, 그 부분은 확인이 좀 된 건가요? 예, 확인된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아내 어떤 재산 형성, 장모 관련해서 자료를 내라 하니까 여건이 못하게 박았습니다. 그때는 다 예.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대표는 최고의 총장감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 이제 정치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네, 제가 결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산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시에 보면은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탐욕을 벗어버려 성냄을 벗어버려 이런 시가 생각나는 것 그거는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예. 안 어울립니다. 좀 딴 거 골라보시죠. 어울립니다. 자, 그 시를 써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긴 했는데요. 좀 많이 좀 시간을 시간이 주셨어요. 지나서 제가 얘기하면은요. 그 예전부터 이분은 정치검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전부터 정치검사. 그리고 검사들은 대부분이 정치적입니다. 저는 예. 뭐다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본인이 거느리던 차장검사, 이른바 특수통 라인입니다. 이 권력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저는 흑화된 예. 부분에 가장 뭐 전형적인 신드롬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국회에서 한 번도 검증이 됐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그분의 재산 형성에 관련된 가족이나 측근에 관련된 의혹들이 한 번도 제기가 안 됐어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현재 마인드는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라든가 운운하는 거 예. 얘기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상태를 본인의 검찰총장직을 지키는데 활용한다. 이용하고 있다는 네. 점에서 바로 정치적인 거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예. 의원님. 자기 가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 끼어들기 찬스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 끼어들기 쓰셔도 되세요? 예, 1분.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하다못해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내년까지 보장하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봐주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얘기 드렸는데 지금 수사권 지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족과 측근에 관련된 거 하고 지금 이거 보십시오. 윤대진 본인의 측근에 관련된 겁니다. 와이프의 그 주가 조작에 관련된 네. 겁니다. 장모의 그 요양봉원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본인이 보고를 안 받는 게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배제가 되는 게 맞죠. 감찰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예, 않습니까? 다시 박성준 의원님. 자, 예. 그런 점에서 장관이 공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까? 네.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예. 현재 감찰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그걸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해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죠.
아니 안 그러면은 거기에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게 검찰총장이에요. 근데 본인의 가족과 저는 그것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고 친여 인사에 너무 많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본인- 들어갈까 싶어서 더 그렇게 됐다. 이런 본인의 말씀을 가족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끼어들기를 이미 쓰신 다음에 또 쓰시는 게 되게 그러니까 아, 끼어들기 예. 쓰실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가족과 측근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본인이 진즉 천명을 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저기 안 받겠다, 보고 안 받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감찰이 필요하다. 검찰총장이라 그러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반항입니다. 2번이나 수사지휘권 말도 안 되는 수사지휘권. 잠깐만. 윤석열은 내- 사표가 예. 안 됐죠. 네. 그러니까 내 말 끝까지. 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요새 이렇게 거부하고 계신가요? 국민의힘이 바로 거부한 바로, 적이 예, 없어요. 바로 건 넘어갔습니다. 네네. 예. 바로 그러시면서 왜냐하면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저는 저 국민의힘의 일종의 계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윤석열을 거부한 적 없습니다. 거부한 적 없고 계륵이다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환영은 하시는군요. 아니 뭐 지금 환영하고 막 그럴 때는 아닙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흑화된 블랙 히어로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대중이 열광을 합니다. 지금이 잠깐은 그럴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첫 번째, 특히 대통령이나 정치인으로서 안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수신제가가 전혀 안 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측근들에 대해서 너무 아끼고 검찰에 대해서만 싸고 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안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공직자 마인드가 없습니다. 이번에 국감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무도한 태도라든가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본인의 직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후보한테 그렇게 들이댄 칼이라든가 면접을 줬더니 MB 지금 구속됐잖아요. 예. 박근혜 아니 대통령 구속돼 있잖아요. 2007년도에 안 했으면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공수처- 자격이 없었어요. 공수처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광인 정치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는 원래 외교 전략의 광인 정치 닉슨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대로 다 씁니다. 이거 한 가지 요새도 많이 씁니다. 예. 근데 이거를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건 뭐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 건데 광인 외교 전략이 되게 통했습니다.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끝냈고 여러 가지 해서 저는 제가 그 뜻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의 강단이 아니었으면 검찰 개혁을 이렇게 끌고 오지 못했다. 조국 장관은 아예 싹부터 잘라버렸던 거고요. 예. 추미애 장관은 처음에 그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국 장관 다음에 약간 숨죽이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여러 가지를 급히 이제 속도를 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인데 추미애 장관의 강단이 아니면 지금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가 굉장히 여기 어렵다. 한 번만 더 쓰면 됩니까? 안 아닙니다. 됩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완수는 공수처 설립뿐만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검찰은 예, 기소만 네, 할 수 알겠습니다. 있게끔 되는 데까지가 검찰 개혁이라는 거. 추미애 장관이 꼭 그 강단을 발휘해 줘야 됩니다.